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농협생명의 이재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6월에 국제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 마이데이터 추진 사례와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목차를 좀 말씀드리면 주요 국가별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에 최근 마이데이터 해외 동향, 또 최근에 핀란드의 마이데이터 동향, 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마이데이터 사업자 순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장으로 주요 국가별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 경과들 많이들 아실 텐데요. 혹시나 또 모르는 분들 또 계시니까 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에 스노우든이라는 미국 안보국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난리가 났었죠. 또 핀란드를 중심으로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 이 데이터 주권을 좀 개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데이터 주권 운동이 또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아서 2016년에는 EU에서 GDPR, 즉 개인정보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개인 데이터의 정정, 처리, 프로파일링 대응권 외에도 본인이 이제 동의를 해서 원하는 곳에 보내면 다양한 활용이 되도록 데이터 이동권을 좀 도입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EU는 PSD2 지급 결제 서비스 지침을 좀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 부분에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하는데요. 필요한 부분의 금융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즉 핀테크 업체에게 계좌 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모델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2020년 8월에 국내 데이터 3법을 개정하죠.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특히 신용정보법에 신용정보 전서권을 도입하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그 사이에 이제 과학기술부 등 행정부처 중심으로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작년 12월에는 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시면 90여 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곳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올 1월부터는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 표준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좀 살펴볼까요? 우선 영국부터 보겠습니다. 영국은 마이데이터를 미데이터로 부르고 있고요. 에너지, 통신 중 주로 정부 차원에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개인이 전자적인 형식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영국은 또 오픈뱅킹으로 유명하죠. 고객의 데이터와 금융상품 정보를 제3자에게 API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의 오픈뱅킹의 경우에는 주요 9개 은행이 도입해서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를 볼까요? 마이데이터를 매진포로 부르고 있고요. 별도의 정부 정책 및 의무화 제도는 없습니다. 민간 연합체 주도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에너지, 통신, 보험, 파일럿 프로젝트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2017년 핀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공공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의료 등 민간 영역에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의료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서 기업에서 연구 기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노동, 카드,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교통 생태계를 비롯해서 산학 연계 연구 및 기술 채택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2018년 출범을 하게 됩니다.
호주로 볼까요? 호주는 영국과 비슷하게 이제 오픈 뱅킹이 발달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금융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고요.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예금, 카드, 신탁, 외화 등 은행 업무 전 분야의 데이터를 이제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에너지, 통신 분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은 스마트 공시로 유명하죠. 연방정부 주도하에 스마트 공시 정책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있고 이미 정부에서 20만 건 이상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했습니다. 건강, 에너지, 교육, 금융 분야에서 활발히 마이데이터가 진행되고 있고요. 금융 분야에서는 오픈뱅킹은 도입하지 않고 민간 자율 차원의 데이터 공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블루 버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2012년 미국 보험청, 보훈부, 국방부가 협업해서 2012년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블루 버튼을 누르면 개인은 의료기관에 저장된 본인의 데이터를 수시로 내려받거나 필요한 것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데이터 신탁 형태의 정보 이용 신용은행 제도가 발달돼 있습니다. 도입돼 있고요. 주로 금융 분야인데 정보은행은 개인을 대신하여 정보를 취업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제3의 기관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최근 은행에 대하여 API 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3법 등을 토대로 각 부처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공 분야, 금융 분야와 함께 과기정통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금융 분야의 경우 개방 데이터의 범위라든지 참여기관 수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핀란드의 컨퍼런스를 참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가 왜 이렇게 발전이 됐는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제 나름대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했고 정부 부처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이렇게 마이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어떤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창출보다는 제도 정비나 아직까지는 데이터 주권 측면을 보다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해외 동향을 알아보기 전에 각 나라의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그때 다뤘던 내용이나 만났던 사람들에게 들었던 내용 중심으로 해외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데이터 글로벌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국제 마이데이터 컨퍼런스가 헬싱키에서 6월 21일부터 1박 2일 열렸는데요.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주최하는 연 1회 구체하는 이제 국제 회의입니다. 30개 이상 회원국에서 50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했고요. 데이터와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비즈니스, 법제도, 기술 및 사회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인간 중심성 실현에 포커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데이터 글로벌은 국제 비영리 단체로 40개국 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캐나다 등 27개 지역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아시아에서 최초 지역 협회로 승인이 돼서 현재 회원이 125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룬 주요 토픽을 볼까요? 특히 4개 부문으로 다려져 있습니다. 법제도, 비즈니스, 기술, 사회적 이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법제도는 거버넌스 및 표준화, 상호 운용성,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요.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공정 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및 공공 서비스,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또 기술 분야에서는 인프라와 디지털 아이덴티티, 보안 및 보건력에 관련된 발표와 일부 시연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 형식적인 아닌 실행 가능한 권리, 데이터 및 위기라는 주제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해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U의 경우에는 데이터 전략을 인간 중심의 데이터 경제로 점차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2월에 EU는 데이터 주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의 잠재적 활용 확대, 통제력 유지 및 공유 확대, 협업, 오픈 에코시스템, 데이터 공간 지원을 위한 데이터 중개자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주요 전략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략을 인간 중심적 데이터 경제로 더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 사용 관리 수단을 보유하고 서비스 간 데이터 전송으로 로밍이 가능토록 데이터 이동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용자 권한 부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ID 솔루션 사용 촉진으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신분증 지갑을 촉진하고 있고 개별 사용자의 선호도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화된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EU 각국은 데이터법 대응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EU는 데이터 전략과 법률을 큰 그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이 개인 데이터고요. 오른쪽이 이제 비개인 데이터, 위쪽이 공공 부문의 데이터, 아래쪽에 민간 부문 데이터입니다. 이런 4개의 틀을 가지고서 전략과 큰 법률을 그리는데요. 아시다시피 데이터법이라든지 데이터 거버넌스법, 데이터 마켓법, 디지털 마켓법, 오픈 데이터법, 데이터의 자유이동법, 개인정보법 이런 것들이 큰 그림에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2월에 유럽 집행위회가 제안한 데이터법 초안 내용을 보시면 IoT 데이터의 약자의 접근성 향상과 IoT 기업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중소기업, 정부기관별 접근 조건을 규정하고 클라우드 업체의 의무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 접근 강화로 불공정성을 해결했고요. 상호 운영성을 통한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워킹그룹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U 각국은 IoT 제품 제작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와 지나치게 중소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각 나라별로 법 도입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법과 제도 정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EU는 디지털 신분증 지갑을 위한 입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지갑이란 간편한 앱 형태의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분증, 처방전, 졸업증명서 등 공문서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렌터카, 주택구매, 세금 신고 등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EU는 유럽 디지털 신분증 지갑을 위한 공동 입법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까지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ID를 추진 중인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EU 디지털 지갑의 광범 위한 채택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활성화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EU는 헬스, 전기 분야 중심으로 공동 데이터 스페이스, 데이터 공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위한 싱글 마켓을 통해 진정한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 데이터 공간을 구축하고 EU 내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유럽 집행위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올 2월에 경과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제조, 그린딜, 모빌리티, 건강 분야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헬스와 전기 분야 중심으로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헬스 데이터 스페이스부터 보시면 환자에 대한 요약, 전자처방, 영상 및 보고, 검사 결과, 퇴원 보고 등을 호환이 가능한 공통 형식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이고요. 올해 런칭을 하여 2025년에는 사업
5천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메가X라는 전기 데이터 스페이스인데요. 전기, 가스열 등의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 걸쳐 싱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2025년 4월까지 지속될 예정인데 11개 국가가 3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토니아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2년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음성 기반 전 국민 인공지능 비서 뷰로크라트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기술 규제, 경찰, 군인, 도서관 등 정부 서비스에 활용을 하고 5분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를 등록하고 10분 내 세금 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는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1년부터는 데이터 관리 체계인 엑스로드 정책을 운영 중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개인정보를 단 한 번 작성하면 공공서비스가 자동 제공되고 공공 및 민간의 약 900개 기관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이한 사항은 일부 업무만 대면 서비스 제공하고 99%의 공공 서비스가 전부 디지털화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데이터 이타주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여기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이타주의는 일종의 이제 데이터 기부인데요. 2020년 11월에 발의된 EU의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을 통해 본격 대두가 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보상 없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거나 보유한 데이터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법에서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데이터 이타주의에 대한 동의서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풀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유럽 희귀질환 등록 플랫폼이 데이터 이타주의의 본보기로 소개가 됐습니다. 2019년 2월에 런칭을 했는데요. 의료 분야의 레지스토리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유럽 수준에서 오픈토록 한다고 합니다. 향후에 저희 나라도 희귀질환자들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이 데이터 이타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마이데이터 원칙을 구현한 다양한 신기술이 시연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툴인 프라이버시 택이나 주권동의 관리 플랫폼인 라이트 컨센트, SSI 솔루션인 인고, 모바일 지갑 앱인 ILMI, 다음 처리활동 등록부 기록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표준 프로토콜인 UROPA도 소개가 되었고요. 웹3상의 동의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개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빔포3라는 새로운 사양에 대한 소개 등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이외에도 다양한 기타 토론이 있었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더 안전한 인터넷 구축,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로 인한 문제, 공정한 데이터 경제의 필요성도 이제 거론이 됐었고요. 블록체인, 디지털 아이디, 웹3 메타버스 시대에 맞는 디지털 아이디의 미래,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집합적 차업과 집합적 이익 증진 방안 모색,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필요성 등도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핀란드의 국토부나 금융위 관계자들과도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핀란드의 마이데이터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핀란드는 디지털 컴퍼스 초안을 만들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 그러는데요. 핀란드의 국가 디지털 나침판을 수립해서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 및 데이터 경제에 대한 국가 공유 비전과 목표를 공식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EU에서 기발표한 EU 2030 디지털 컴파스를 기반으로 수립이 되었는데요. 핀란드는 EU에서 국가 로드맵을 그린 최초의 국가라고 합니다. 올 3월에 교통통신부 주도로 장관권 실무그룹이 구성돼서 10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라 그럽니다. 비전을 보시면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디지털 능력이 있는 핀란드 건설을 모토로 해서요. 고품질의 전문성과 광범위한 교육, 사람 중심의 공공 서비스, 경쟁 있는 기업과 혁신, 안전하고 고품질의 인프라를 통해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2030년까지 전 국민 모두 5G 앱을 가입을 하고요. 2027년에는 6G 연구 선두주가 돼서 데이터 기반 경제 글로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핀란드는 교통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 교통통신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인프라 관련 장치 등 14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 및 다양한 서비스 조정 등 생태계 연결을 위한 규칙과 루틴에 동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최고의 교통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핀란드 혁신기금인 시트라에 의해 다양한 데이터 공유 수익 모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의 교통통신부는 2014년에 마이데이터 3대 원칙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핀란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게 이제 본인정보 대리인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인정보 대리인 제도란 제3자에게 정보 제공 권한을 위임하여 각종 공공 서비스를 대리 신청 및 처리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대리인 자격을 갖춘 자녀가 부모의 병원 예약, 건강 상태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대리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394종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고요. 디지털 위임장은 25년간 유효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총 400만 건 이상이 활용이 됐는데요. 직접 서비스 신청하는 것보다 건당 6에서 10유로가 절감이 된다 그럽니다. 대리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급받기 어려운 개인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이를 대리하는 시스템을 2023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어떤 마이데이터 활용이라든지 편의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디지털 ID 및 스마트 시티도 적극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ID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디지털 ID 프로젝트는 개인 신원 코드 시스템 재설계, 디지털 신원 개발, EU의 디지털 지각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2023년부터 디지털 신분증을 적용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또한 국가인공지능 오로라 AI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시민과 조직이 AI 네트워크를 사용토록 2022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AI 기술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한편 헬싱키시는 작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을 개시를 했는데요. 시민이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제출하면 본인과 관련 행정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입니다. 비헬싱키 시민에게도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API 등을 공개하여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싱키시 외에도 에스포, 트루크, 오울루시에서도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기금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의 디지털 추진 철학입니다. 마이데이터 원칙,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인간 중심성이 핀란드 공공부문 디지털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금융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주목해야 할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한 8개 사업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어워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글로벌 핀란드 비영리단체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개인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리더십을 보여준 개인 데이터 회사에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데이터의 인간 중심적 통제, 통합의 요점으로서 개인의 권한 부여, 휴대성 등 6가지의 심사 항목을 비즈니스, 리갈, 테크놀로지, 소사이트 관점에서 심사를 합니다. 올해는 15개국 33개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상을 했고요. 2020년부터 총 41개 기업과 단체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수 8개 업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년 연속 수상한 기업이 있는데요. 미코라는 기업입니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종합 서비스를 사업 모델로 하고 있고요. 금융, 통신, 공공, 소매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솔루션을 타사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공유, 안전성, 간편한 액세스가 특징입니다. 솔루스라는 네덜란드 회사는 대출에 특화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재무 정보나 드 폴크스 뱅크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제공된 데이터로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스투라는 핀란드 회사는 학습, 구직, 채용 관련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인증서나 운전면허증, 직업 내역 등 디지털 이력서 정보를 수집해서 평생학습, 구직 채용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그란트라는 회사는 스웨덴의 기업인데요. 사용자 동의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업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데이터 제어 권한을 부여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꼬문이라는 독일 기업은 개인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중개자, 에이전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보험회사 및 보건 공공기관이 주요 고객입니다. 후지츠라는 회사는 오픈소스 개인 데이터 저장소 플랫폼인데요. 후지츠는 기술,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기업입니다. 오픈소스로 제작되어서 모든 PDS가 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연속 수상한 기업도 있습니다. IBV라는 발렌시아의 공과대학 연구소가 있는데요. 건강 마인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생체 식별, 인구 통계학, 위치 행동 등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기부된 개인 데이터의 DB와 관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식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비영리 연구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지미는 개인 데이터 저장소와 개인 데이터 종합 공유 플랫폼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2022년 최초로 스타트업인 사각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로 수상이 되었습니다. 사각은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투명한 데이터 관리, 블록체인, 다양한 리워드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워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도 데이터 주권이라는 마이데이터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마이데이터 글로벌 어워즈의 6가지 심사 항목에 비추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